태광과 성광밴드 두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장중에 조금 체크를 드렸어야 되는데, 자, 저희가 조금 이제 뭐 다른 종목들하고 겹치는 부분들에서 조금 늦었어요. 자, 태광은 13%, 그리고 성광밴드는 6%, 자, 이렇게 올라 들어왔습니다. 예,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 개별적으로 어떤 재료가 있어서 올라 들어온 케이스는 아니고요. 그 중에서 이제 특히 태광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좀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보통 잘 아시다시피 조선 기자재 피팅 밸브 업체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주를 따라가는 걸 핵심으로 하고,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발전 쪽의 이슈가 강할 때 발전으로도 따라 들어가죠. 발전으로 따라 들어가는 이런 형태로 보여요. 그래서 최근에 원래는 이 태광과 성광밴드의 경우엔, 자, 원래는 성광밴드가 대표주였다라고 이게 설명을 드렸었죠. 자, 이렇게 보면 태광이, 성광밴드가 아니라 태광이 대표입니다. 예? 태광. 그리고 이제 성광밴드가 이렇게 뒤에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뒤에 이제 키 맞추고 이렇게 따라 들어가는 이런 형태였는데요. 지금 그림 보신 것처럼 최근에 완전히 바뀌었죠. 2020년 후에는 이렇게 조금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광밴드가 이렇게 쭉 올라 들어가고 태광이 이제 격차를 따라가는 형태로 가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오늘 같은 상승 같은 경우 일종의 이제 키 맞추기 상승 쪽이 조금 더 가깝다라고 보겠습니다. 이 앞쪽 같은 경우도 성광밴드가 랠리를 펼치고 태광이 그리고 이제 뒤따라서 쫙 따라 올라 들어가죠. 성광밴드가 랠리를 펼치고 태광이 뒤따라가고요. 성광밴드가 랠리를 펼치고 태광이 뒤따라 들어가고, 요런 구조로 지금은 바뀌어 있어요. 이 구조 차이 같은 경우는 앞에서 여러 번 얘기를 들었는데 간단히 설명드리게 된다라고 하면, 자, 조선 기자재로 들어가는 건 둘 다 똑같습니다. 똑같이 들어가는데 이제 여기서 약간씩 이제 차이 나는 부분이 있어요. 앞쪽에서 이제 살펴보시게 되면, 자, 석유화학, 뭐 발전, 담수, 조선, 해양구조물, 이거 다 똑같죠. 태광도 똑같고요. 성광밴드도 들어가서 보면 똑같아요. 석유화학, 조선해양, 발전, 플랜트, 뭐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죠.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를 하나 붙이죠.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 쪽. 그래서 태광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2차 전지에 여기 들어가 있는 요게 있어요. 요거 2차 전지 생산 설비 부품 제조, 코스닥 상장 법인을 보유함,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2차 전지가 잘 나가던 시절에는 태광이 실적이 이렇게 잘 나갔었습니다. 이게 근데 지금 2차 전지가 눌려가지고 밀리는 상태가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2차 전지보다 발전이 더 잘 나가죠. 발전이 더 잘 나가죠. 그래서 2차 전지 잘 나갈 때는 성광밴드가 이렇게 별 볼 일 없었는데, 이제 발전 쪽이 훨씬 더 안정적으로 탄탄하게 하다 보니까 이게 성광밴드가 앞서고 그리고 태광이 뒤따라 들어가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태광은 지난 지금 금요일 날에 실적 발표가 나왔어요. 근데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실적 발표도 보게 되면 4분기 실적이 조금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실적 때문에 올라가는다라고 보기도 좀 어렵고, 이게 어려운 구조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뭐 121억 뭐 이렇게 해서 나와 있습니다만, 이렇게 대단히 뭐 좋은 실적이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제 올해 뭐 들어간다는데 올해 쪽에 뭐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좋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요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실적이 좋거나 어떤 모멘텀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전체적으로 이거 어디다 봐야겠냐라고 하면 결국 유가와 가스가 급등하고 있다라고 하는 요쪽으로 연결돼서 이제 후발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 같은 경우 앞쪽에도 그렇죠. 지금 얘들만 이렇게 올라 들어온 게 아니라 오늘 같은 경우 보면, 자, 이거 원전의 태원 같은 종목들, 자, 조선 기자재 그리고 원전까지 하는 거죠. 발전 조선 기자재의 태원 같은 경우도 주가가 이렇게 6.8%가 올라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한국카본 여기도 올라 들어왔고요. 그리고 삼성중공업 같은 종목들 올라 들어오고요. 대우건설도 색깔 바꾸고 올라 들어오고요. 이게 다 재생에너지 이런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유가가 올라 들어간다라고 하면 앞에 든 것처럼 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올라 들어갈 것이고 투자도 더 늘어날 것이고, 이건 누구나 다 예측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잠시 뒤로 미뤄져 있던 유가가 급등하게 된다면 알래스카 가스 같은 경우에 좀 더 속도를 내고 올라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유가 가스에 대한 관심이 이 가스전 관련주들, 이런 피팅 밸브라든가 오늘 오전에 나갔었던 종목,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다 거기 연결되는 종목들이잖아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렇죠? 재생에너지,
롯데정밀화, 재생에너지, SK이터렉스, 신재생에너지 이 종목, LS인터내셔널 가스 자원개발주. 자, 이렇게 해서 올라 들어가면서 이제 올라 들어가면서 자원개발주 가스 이런 종목들이 지금 엮여 들어가고 그리고 이렇게 자원개발이 된다라고 하면 피팅 밸브 역시 마찬가지 늘어나고 이렇게 연결돼서 들어간 겁니다. 여기서 이제 차이가 조금 이 차이가 편차가 벌어진 건 앞서 얘기드린 것처럼 이렇게 똑같은 종목인 이 태광과 성광밴드 간의 주가 차이가 편차가 좀 많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태광이 이제 쭉 실적 발표하고 난 다음에 상대적으로 이렇게 싸지 않습니까? 많이 벌어져 있죠. 그래서 이제 편차 조정 맞춰서 조정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태광 쫙 펴고 있다가 20만 주 기관 쪽에서 숏커버죠? 최종적인 숏커버잖아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게 문제는 자 이걸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측면인데 자 1번 우선 이 종목을 예전에 가지고 계셨던 분이라 그러면 이게 피팅 밸브 성광 태광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오래된 옛날 종목 좀 올드한 느낌이 많이 나는 종목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수급 자체도 이 뭐 예를 들자면 이런 쪽에 이제 조선 기자재라든가 이런 쪽의 종목들 같은 경우가 새로운 종목들이 가스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렇게 새삼스럽게 이렇게 새로 어떤 이건 뭐 이미 알려져 있을 만큼 다 알려진 종목이니까 태광 같은 경우 20년 전에는 반도체로 구분되기도 했다라는 얘기도 드렸었죠. 그렇다면 이 케이스 같은 경우 이제 위로 올라 들어오는 쪽 부분에서 만약에 내일 주가가 반등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거 팔아쳐버리고 더 빠르게 들어갈 수 있는 종목으로 교체해 들어가는 게 낫죠. 예? 교체해 들어가는 식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라 그러면 현재 이 종목이 단독으로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돌파를 들어가기는 어렵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단독으로 계속해서 돌파를 들어가기는 어렵다라고 보여지고 그럼 여기서 예를 들어 뭐 조선 쪽이 못 가고 발전도 못 가고 있는데 그러면 태광하고 성광밴드를 계속 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쉽게 생각 나올 수 있는 거죠. 아니 조선 쪽은 못 가는데 그리고 두산에너빌 같은 두산에너빌 BHI 이런 종목들이 다 쳐서 꺾고 눌려진다라고 하면 태광 성광밴드 당연히 못 가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구조적으로 어떤 경우에도 주도 선도주 쪽의 역할을 하기가 힘든 종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케이스 같은 경우도 이슈에서 이슈상으로도 유가 급등, 전쟁 그 다음에 그로 인한 유가 급등, 가스 급등 이거잖아요. 그럼 여기 이제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쪽이 아니라 그 뒤에 한 달이 건너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이제 잡아 뽑으면 이제 아이 뭘 이런 걸 다라고 해서 보유하신 분들의 경우 고가 차익 실현의 기회를 노리시는 거고요.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 그러면 이거 위에 가지 마시고요. 이렇게 기다렸다 눌려 들어오면 그때 받으세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전형적으로 계속해서 눌리면 받아야 효과를 보이는 종목이에요. 이거 밴드 이렇게 장기로 이렇게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밴드 하단으로 들어왔을 때 노리시라는 얘기입니다. 밴드 하단으로 들어왔을 때 이렇게 하면 조금 높고요. 조금 애매하네요. 밴드 걸어지는 게. 자, 뭐 기존 그대로 봐야겠습니다. 이렇게 돼서 하단 라인 쪽으로 아래쪽으로 들어오면 그때 노리시면 돼요. 이거.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밑으로 들어오면 요 아래쪽에서 잡아가지고 노리고 위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지금 거기서는 여기까지만 가더라도요 굉장히 좋을 텐데. 지금 이 종목이 이 정도까지 올라 들어갈 수 있을 그 정도의 강세를 보이는 종목들은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딱 요 위치 요 정도에서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쪽에 유가 급등이라고 하는 쪽에 이쪽으로 포인트를 두고 들어간다라고 하면 여기 더 빠르고 더 강력하게 움직여 중동 전쟁 쪽에서 만든 뭐 홍구석유, 한국석유 이런 종목들이 있고요. 또 유가 급등이라는 쪽은 뭐면 되면 재생에너지주, 뭐 하나솔루션이라든가 이쪽에 지금 뭐 현대 에너지 솔루션 뭐 이렇게 해서 올라 들어가는 종목들 이런 것들 많고요. 그 다음에 가스 쪽 같은 경우는 저기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종목들 대표적인 가스 대표주들이 있고요. 저런 종목들이 다 있기 때문에 굳이 얘를 따라 들어가 가지고서
요거는 이제 쟤네들 다 돌아가 난 다음에 돌아가면 후발 정도의 성격이거든요. 조선에서도 후발이죠. 뒤따라 들어가는 종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게 요 정도라 그러면 오늘 이제 이 종목으로는 지 할목 다 해줬다라고 보는 겁니다. 따라 들어가지 마시고요. 그리고 제가 또 종목이 그래서 뭐 이제 오늘 이거 들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짭짤하셨을 것 같아요.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요런 종목들 같은 경우 이렇게 비껴나가지고 개별로 돌아 들어갈 수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 저희가 계속해서 찾아드리죠. 여기 현대 ADM 같은 종목들, 그렇죠? 그래 지니너스 뭐 이런 종목들도 저희가 찾아드렸고요. 헥터 파이낸셜 같은 종목들도 있고 파워러비스 더 올라올 수 있습니다. 지금 현 시점 최상 방어주로 가장 좋은 종목 이거 분석 드렸었죠? 이런 거 여기 에너지주들 같은 경우도 분석을 해드렸고 오르고에 들어오시면 오르고 앱 다운로드 받고 들어오시면 여기 이제 최고 전문가분들이 각 스토어에서 오르고라고 검색을 하셔서 받으시면 저 이러고 지금 쭉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쭉 자기 방 열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근데 요런 분들이 이제 요런 종목들 같은 경우 이제 개별로 이렇게 돌아 나오는 틈새 종목들 들어갔을 거. 그다음에 시장이 전체적으로 돌아 나온 다음에 다시 또 시장 주도주. 그다음에 이렇게 빠져나가는 쪽에서는 개별로 나가는 종목들 이런 거 다 찾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매수가 제시해 드리면서 힘든 장세 이겨낼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겁니다. 자, 오르고 도움 받으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